부장님, 네. 그 청와대 경호실은 요새도 수요일 날 오후에 전투체육 행사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유난히 지금 대통령께서 수요일 날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지금 보안손님과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랑 이제 저희 방에서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할 때 이런 취지셨죠.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누군가 중요한 사적 손님이 오면 부속실 직원이 나오고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한 다음에 들여보낸다. 대신 경호실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굳이 묻거나 아니면은 기록해 놓지는 않는다. 이 얘기신 거죠? 그게 보안 손님의 정의죠? 네. 예. 그래서 그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문 검색은 하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경호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고, 다만 인적 사항은 모른다는 거고, 그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부속실 사람들이라는 거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전에 질문을 했을 때 이만희 의원님 저 질문한 거 관련해서 제가 4월 16일이라고 특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보안 손님 기재와 관련된 것을 샘플을 하나 출력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거기 보면 의료 장비를 지참해서 오심이라고 하는 기재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기자재 이런 거는 제가 잘 못 들은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4월 16일 이래서 4월 16일이 아니고 가져오신 샘플 중에 한 날짜 11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 장비 지참 들어가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뭐 의료 장비, 말씀이 가방 이런 아니고 거는 경호처장께서 저에게 한 장을 출력해 와서 보여주신 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무실장님. 예. 김상만 의사라든지 김영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안 손님의 형태로 부속실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하게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게 됩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씨라든지 아니면 김영재 씨가 간단한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곧바로 관저에서 의료시술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가정 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만 의사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실제로 관저에 가서 진료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기사화된 부분이 있고 초기 주치의인 이병석 선생의 말씀을 빌어보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김상만 씨 등이 청와대 관저에 사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주치의인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적으로 와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실에는 일체의 기록이 없겠네요. 뭐 가정이겠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 8월 29일 9월 2일 김상만 의사 당시 차원병원 소속 의사를 통해 의사에게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건너가서 차원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 그분과 관련해서는 강남보건소에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무실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외부로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유출돼서 검사가 됐는지 여부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그게 진짜 국가안보기 때문에 일체의 진료기록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제시한 4월 16일 날 성형식 수술이 있었다. 그럼 외부에서 보안 손님의 형태로 들어와서 성형식 수술이 있었다면 의무실에서 전혀 파악 못하는 시술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정 상황으로 대통령님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약품 구매 내용 중에 프로스카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잘못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카는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 제가 처방했습니다. 아니 누가 투약을 한 겁니까? 누구에게 투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성 환자입니까? 여성 환자입니까? 남성 환자입니다. 남성 환자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 직원일 청와대 직원일 터인데 청와대 직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런 사적인 치료에까지 청와대에서 국가 예산을 통한 비용으로 이런 치료까지 해준 겁니까? 그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 충분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청와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면 그 투약을 한 남성 환자의 신원과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가 처방한 환자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진 네,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증인 재직 시절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홍경식 수석이었고 다음에 김영한 수석 그리고 나올 무렵에 우병우 수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상도 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수석은 제가 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한 비망록 얘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 네, 뭐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 안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뭐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 그 비망록의 필적을 대조해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 세월호 시신 인양 부분. 그 다음 페이지. 기자분들 조금만 좀 고개를 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님. 네. 김기춘 증인.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 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령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2014년 10월 27일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원님,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뭐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무슨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쓴 시신인양.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시신 인양 안 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긴밀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김기춘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